어떻게 아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카페 같은 데서 비를 좀 피하다가 그 다음 걸어다니지. 이렇게 많이 오면 못 걸어다니지. 와. 하얏트 호텔에서 30-40분 정도 걸려서 호이안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완전히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요. 그대로 갈 건지 호텔로 돌아갈 건지. 그리고는 차가 이런 시골길을 한 이제 40분 정도 이렇게 한참을 달려가서 이제 호이안으로 일단은 갑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비 많이 오면 등도 안 뜰 수 있어. 비에 등이 안 뜨잖아. 저희가 이날부터 클랩 앱을 통해서 개인 택시를 불러서 다녔고요. 그 이후로는 괜찮아서 이제 계속 이분을 불렀는데 호이안에 도착하니까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사실 호이안에 도착해서 다 젖은 신발들을 모두 슬리퍼를 사서 갈아 신고 다녔거든요. 아이들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구경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진에서보다 진짜 많은 사람이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좀 어렵기도 했는데 저녁에 가니까 등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서 되게 예쁘고 그리고 분위기는 있었어요. 여러 이제 상점들이 있는데 약간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즉석해서 만들어주는 곳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말아가지고 소매가 주네? 아 진짜? 나 못 봤는데? 이곳은 이제 배를 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초를 이렇게 띄워서 소원을 빌 수 있는 곳인데 배는 사실 저는 구명조끼가 있긴 했던데 좀 무서워서 타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여기 시장 같은 이때가 한 저녁 7시 정도인데 다낭은 좀 빨리 해가 져요. 한 6시만 돼도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 정도까지 저희가 놀다 왔거든요. 그래서 호이안은 그 재래 전통시장 같은 것들을 둘러보기에 좋고 그리고 식사 함께 하기도 되게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다낭 다녀와서 물어보니까 가장 재밌었던 게 호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이안을 가실 때는 저녁 한 4, 5시쯤에 가면 좋고요. 그리고 가방이나 소품 같은 거 사올만 합니다. 그리고 식당은 모닝글로리 같은 유명 식당에서 한번 식사하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바나힐인데요. 바나힐은 다낭의 놀이동산, 그러니까 롯데월드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길이 그 도심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쪽으로는 봤던 이제 호이안의 시골길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좋았어요. 여기가 바나힐이고 선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길들이 나오고 한참 이렇게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요. 경치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물고기 같은 것도 잉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볼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어제 봤던 호이안 배들이 이렇게 장식으로 천장에 붙어 있더라고요. 입장료는 성인은 75만 동, 아이는 60만 동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면 케이블카가 오는데 사실 케이블카 너무 무서웠거든요. 갈 때 너무 무서워서 되게 긴장을 했어요.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좀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눈 거의 못 뜨고 제가 촬영을 한 거거든요. Đây là một kiểm thúc theo dạng của Pháp. 뭐가 제일 좋아요? Mũi đá kia.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데 경치는 너무 좋고 그리고 좀 멋지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 케이블카가 세계에서 가장 긴 두 번째로 가장 긴 케이블카라고 해요.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은 좋았습니다.
케이블카가 이제 중간에 한번 도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바나힐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골든 브릿지예요. 여기에서 보통 이제 사진을 찍고 경치를 보는데 이런 이제 아주 거인손 같은 큰 두 개의 손이 브릿지를 받치고 있는 형상인데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기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골든 브릿지는 바나힐을 먼저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사람이 훨씬 적더라고요. 올라가면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나힐로 올라가면 이런 바이크 같은 거를 탈 수 있는데 줄을 일단 먼저 서야 돼요. 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희는 아침 일찍 갔음에도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탈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포토타임이 있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3불 정도에 팔더라고요. 바나힐은 이렇게 야외 같은 경우에는 놀이동산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데 사실 에버랜드나 이런 거에 아주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크지는 않고 적당히 볼거리는 있고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다니면서 이러저러 이제 좀 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람을 하고 공연이 있어서 조금 보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동남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사실 유럽계나 이제 미국 이런 쪽 분들도 많았는데 바나힐에서는 현지인 베트남 분들도 많고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오신 분 같은 분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뤘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성들이 모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수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조금 어수선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그 스타벅스에 올라가서 잠깐 쉬었는데요. 스타벅스 가격은 한 카페라떼가 3,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약간 게임을 할 수 있거나 뭔가 탈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에어컨 시설이 있으니까 쾌적하고 좋았고 아이들은 사실 게임하고 논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앞에 보이는 이런 자이로드롭을 1층부터 3층까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어 두었고요. 저희 아이는 좀 어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만 타지 않고 요걸 탔는데 이거 재밌다고 한 2번을 탔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만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든 브릿지는 내려오면서 보시는 게 좋고 바나힐로 올라가자마자 바이크에 줄을 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아침 일찍 가시고요. 반나절이나 풀코스 하루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도 좀 익숙해서 사진을 찍고 이제 조금 저도 편안해졌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바나힐을 내려와서 다른 일정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다낭을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롯데마트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사올 거는 아마 커피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2번째로 이제 큰 생산지다 보니까 커피 종류가 정말 많은데 커피 가격도 괜찮고 맛도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해서 취향껏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샀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한 30-40% 정도 싼데 실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한국에서 한 4,5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이 아치커피가 지금 한 통에 3,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보기 힘든 어떤 각종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는 한번 사서 드셔보실 만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호이안 시장에서 망고랑 망고스틴을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마트 가격도 괜찮고 종류가 정말 많아서 고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따 후반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2,800원에 이제 얼려서 말린 과일이고 요거는 캐슈넛 그리고 라면 등이 있는데 라면 가격은 싸더라고요. 컵라면도 베트남 컵라면 너무 많고 그리고 신라면은 약 한 1,000원대
뭐 저렴하니까 한국에서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네켄, 네, 900원. 정말 싸죠? 이렇게 장을 봐서 약 8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쇼핑해온 것들인데 사실 뭐 대단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커피는 이미 좀 많이 나눠져서 그 카트에 담았던 것들 중에 이제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치 커피라고 사실 G7 커피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해서 사왔는데 그냥 단맛이고요. 그리고 코코넛 향이 좀 나요. 그래서 요거 아치 커피 사왔었고요. 그리고 이 커피를 이제 많이 사가는데 콘삭이라고 뭐 다람쥐똥 커피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는 뭐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제 콘삭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내려 먹는 하나씩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편하고 맛은 굉장히 연하면서 그냥 뭐 먹을 만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사온 요거는 이제 프리스라이드라고 그 먹으면 이렇게 요거트 맛이 나는데 이렇게 말려서 얼렸다고 해야 되나? 얼려서 말렸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이제 맛이고요. 이게 그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커피는 한 뭐 2,000원부터 4,000원대까지 있었고, 요것도 이제 그 정도 4,000원 정도 했었나? 그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이안에서 사온 거는 사실 별로 살 게 없어서 아이 장난감 하고 싶은 거 사줬고, 저는 이거를 샀습니다. 요거 그 네트백인데 여름에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10,000원이었거든요. 20만 동. 근데 조금 이제 다 여러 개 하니까 조금 싸게 해줬는데 어쨌든 10,000원 정도예요. 네트백 이렇게 사오고, 그리고 요것도 네트백인데 조금 이건 숄더, 네, 숄더로 이렇게 들 수 있는 백 사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작은 거랑 큰 거 쓰고, 그리고 요 같은 거 이제 선물하려고 사왔고요. 공항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올 때 베트남에 있는 그 다낭공항에서 산 거는 이거 부채예요. 그리고 냉장고 자석, 뭐 이런 하찮은 것들인데 아이가 이제 부채를 여름에 갖고 싶어 했어가지고 샀는데 이게 산불이거든요. 근데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질이 막 오래 쓸 것 같진 않지만 또 괜찮더라고요. 뭐 한 며칠 지금 지났는데 뭐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것 같아서 딸이랑 이렇게 하나씩 쓰려고, 모양이 좀 독특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이렇게 화장품 정도 사가지고 갔고요. 이제 3편에 걸쳐서 다낭 여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총 정리를 해볼게요. 다낭 여행 일정은 6박 7일이었고요. 저희는 하얏트에서 4박을 하고 인터컨티넨탈에서 2박을 했습니다. 하얏트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관광을 주로 먼저 하고 반나절 정도를 휴양하는 형태였고, 인터컨티넨탈에서는 풀 휴양으로 호텔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호이안을 잡으실 때는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면 좋은데 반나절 정도를 잡으면 좋고요. 바나일은 반나절이나 하루 일정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는 그 쇼핑 시간 포함해서 한 3시간 일정 정도면 되고요. 한시작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뭐 관광을 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낭의 경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4인 가족으로 6박 7일 기준이고요. 대한항공 4인 왕복은 139만 원, 그리고 하얏트 호텔 클럽룸 조석식을 포함해서 4박에 115만 원이었고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클럽룸을 이용했는데 조석식 모두 포함해서 2박에 200만 원, 그리고 바나일 입장료, 교통비 등 현지에서 그 베트남 동으로 사용했던 금액이 60만 원이었어요. 롯데마트와 호텔 식사, 현지 식사, 요거 카드비로 30만 원 정도 나와서 1인 136만 원, 총 저희는 한 550만 원 정도 가까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시간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대한항공을 이용했는데 인천에서 11시에 출발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조금 자지 않으면서 즐겁게 여행을 갈 수 있었고, 오는 시간은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밤 비행기를 이용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밤 10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쭉 자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새벽에 도착하는 걸로 비행 시간을 잡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다낭에 대해서 3편에 걸쳐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